올해 1월 기준 김해시의 공동주택 미분양 물량은 1,280여 세대로 집계됐습니다. 오랜 경기 침체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과잉 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전국체육대회에 이어 올해 경남에서 전국 소년체육대회가 열립니다. 홈그라운드에서 기량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 선수들을 달려라 경남체육에서 매주 차례로 만나봅니다. 그 첫 수서로 창원 명서중학교 레슬링부입니다. 연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해 비판을 받고 있는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올해 경남도내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지난해 대비 3.4% 상승했습니다. 특히 경상국립대와 창신대, 연암공대 등은 신입생 정원 100%를 모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랜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높은 금리와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거래가 되지 않는 데다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 물량까지 합치면 미분양은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과잉 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 구산동에 건설 중인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700여 세대 규모로 지어지는 이곳의 분양률은 10% 남짓 불과합니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원자재 가격 상승세는 공사비를 끌어올렸고 분양가도 오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 거기에 대출 규제와 오랜 경기 침체가 영향을 미치면서 부동산 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한 것입니다. 일부 신규 아파트의 경우 분양받은 사람이 대출 규제에 묶여버리면서 분양을 포기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돈이 돌아야 되고 돈을 이 정도로 마련을 하려면 내 집이 좀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잖아요. 사는 사람도 내가 이거를 사가지고 얼마만큼 모르겠나 싶은 미래가치가 조금 불투명하니까 선뜻 안 하지. 김해시 미분양 물량은 올해 1월 말 기준 1,287세대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8월 1,540세대였던 미분양 물량은 올해 1월 1,298세대로 감소하긴 했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김해 지역의 2026년 이후 분양을 앞두고 있는 공동주택은 모두 26개 단지에 19,800여 세대여서 미분양 물량은 더 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 경기가 좋아질 때 분양이 되어서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사업 주체와 행정력을 같이 협조해서 우리 김해시 공동주택 공급에 힘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의 미분양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세대수의 2% 이상일 경우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됩니다. 김해시는 시행사와 협의를 통해 착공과 분양 시기를 조정하고 주택 공급 기본 계획을 수립해 계획적인 주택 공급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나에게 레슬링이란 꿈인 것 같아요. 레슬링은 저에게 직업과 이겼을 때 시원하고 메달 땄을 때는 그냥 나는 것 같았어요. 미래에서 계속 레슬링을 해서 코치님께서 알려주신 거 하나하나 다 생각하면서 화이팅하면서 하는. 지난해 전국체육대회에 이어 올해 경남에서는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열립니다. 경남체육 꿈나무들을 응원하는 2025 달려라 경남체육. 오늘은 이 명서중학교 레슬링부를 찾아왔습니다. 가벼운 달리기로 심장 박동수를 한껏 높인 선수들. 체력 훈련은 쉴 새 없이 계속됩니다. 매트 위로 뜨거운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 다가오는 전국 소년체전을 앞두고 명서중학교 레슬링부 선수들은 기량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소년체전 때는
코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술을 더 많이 써보고 더 많이 넘겨보고 1등하는 게 목표예요. 지금은 그라운드가 안 돼서 그라운드 연습하고 있고 첫 소년체전인 만큼 더 열심히 해서 1등을 하고 싶습니다. 명서중 레슬링부 선수들은 모두 10여 명. 지난 2월 열린 레슬링 국가대표 이하 우수선수 선발대회에서도 변성원 선수는 1위를, 조민범, 김태경 선수는 3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변 선수는 전국 소체에 이어 6월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릴 U15 아시안 챔피언십에도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합니다. 명서중 레슬링부는 지난해 전국 소체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를 따냈습니다. 올해는 홈그라운드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메달을 쓸어 담겠다는 각오입니다. 2월 달에 이제 대표 선발전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올해 또 유독 경남에서 소년체전을 하니까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를 향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경남 레슬링 꿈나무들. 모두의 바람처럼 값진 결과를 목에 걸길 응원합니다. 10년 뒤에는 올림픽을 1등 했길 바래. 그리고 더 나은 레슬러로 성장하기 위해 더 노력이랑 많은 시간을 투자하길 바랄게. 10년 뒤 원서야. 그때도 운동 열심히 해서 어제보다 더 열심히 해서 국가대표가 된 다음 세계 1등까지 해보자. 화이팅! 힐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연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해 비판을 받고 있는 손태화 창원시 의회 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6일 열린 창원시 의회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손 의장은 개의를 선포하고 시의회 회의 규칙 제91조에 따라 본 안건을 윤리특위에 회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창원시 의원단은 지난달 초 손 의장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윤리특위는 규칙상 전체 의원 45명 가운데 5분의 1인 9명 이상 서명이 담긴 징계 요구서가 제출되면 열립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앞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심사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통영 강구안 일대 글로컬 상권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6일 열렸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오 장관은 현장을 둘러보며 유망 소상공인을 브랜드로 골목 상권은 글로컬 상권으로 육성해 세계인이 찾고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글로컬 상품을 발굴하고 수출로 연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글로컬 상권은 중기부와 통영시가 공동으로 지원해 지역의 장인과 소상공인 등이 지역의 매력이 담긴 콘텐츠를 만드는 정부 사업입니다. 6일 창녕에서 올해 6번째 도민 상생 토크가 열렸습니다. 영산 국민체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도민 상생 토크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성낙인 창녕군수, 창녕군민 18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이날 대합 일반산업단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벼 재배 면적 조정제의 원활한 추진, 고향사랑 기부제 시스템 개선, 명리마을 오수관로 정비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앞서 박 지사는 이날 오전 창녕군과 주식회사 더본코리아가 추진하는 창녕 이방면 알리마을의 농촌지역 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올겨울 경남과 부산, 울산은 강추위가 계속됐고 강수량은 평년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6일 2024-2025 부울경 겨울철 기후 특성과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겨울철 부울경의 평균 기온은 2.3도로 평년 2.8도보다 낮았고 지난해보다도 2도 낮았습니다. 특히 기온 변동폭이 컸는데 2월에는 일주일 이상 지속된 추위가 2차례 발생했습니다. 겨울철 강수량은 30.7mm로 평년 대비 30% 수준입니다. 역대 5번째로 적었으며 지난해와 비교해도 9배나 적은 수치입니다. 기상청은 앞으로도 기후 변동이 더 심화될 것이라며 봄철 산불 발생 위험도 커질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경남 도내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지난해 대비 3.4% 상승했습니다. 경상국립대와 창신대, 거제대, 연암공대, 한국승강기대, 남해거창도립대가 신입생 정원 100%를 모집했습니다. 국립창원대가 99.5%, 인제대 98.7%, 경남대는 96.3%, 가야대 95.1%를 기록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경기도 부천에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이 모여 따뜻한 기부 문화가 꽃피고 있습니다. 올해로 출범 14년째를 맞는 부천 희망재단이 지역 기부의 마중물이자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부천의 기부천사로 불리는 정인조 명예이사장의 든든한 버팀목 아래 오랜 시간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경기도 최초의 지역재단으로서 이제는 부천의 자랑이 된 부천희망재단의 정인조 명예이사장을 이정아 기자가 만났습니다.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공익재단인 부천희망재단. 지난 2011년 3월 문을 연 뒤 시민들의 자발적 기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재단 시작부터 함께한 부천희망재단 명예이사장 정인조 씨가 있습니다. 정 씨는 젊은 시절 터를 잡은 부천에서 나눔에 처음 눈을 떴다고 말합니다. 직장인으로 서울 다니면서 우연하게 YMCA 시민대학을 1988년에 만나서 그 안에서 우리 부천 시민사회가 어떻게 보면 행복하고 맑고 깨끗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같이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된 거죠. 정 씨는 지난 2017년 경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1억 원을 약정 기부하며 부천의 8번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됐습니다. 올해 74살인 정 씨. 4년 전 칠순을 기념해 고향인 경남 합천까지 무작정 걷기에 도전했습니다. 이 여정이 의미가 컸던 이유는 1km를 걸을 때마다 100만 원씩 모두 5억 원을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이로 70대는 이제 2021년도에 여름에 임진각에서부터 저희 고향 마을까지 18일에 걸쳐 한 540km를 걸은 적이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아슬한 추억, 많은 분들이 뒤에서 밀어주고 이래서 완주를 했습니다. 정인조 씨는 지난 2022년 기준 법정 기부금을 포함해 21억 8천만 원을 이웃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이 기부금은 그동안 지역의 취약계층과 공익활동 지원을 비롯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기부 등에 쓰였습니다. 이제는 연간 10억 원에 가까운 기부액이 모이는 부천희망재단의 마중물이 됐습니다. 앞으로 정 씨는 유산기부를 포함해 30억 원까지 기부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나이 들면서 웰다잉 문화운동, 유산기부운동입니다. 모범을 보이겠다고 생각해서 작은 아파트 하나를 신탁을 했어요. 제가 죽으면은 그 아파트 재산이 부천희망재단으로 가게 하는 신탁을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유산기부운동을 하려면 내가 먼저 해야지. 2년 전 부천희망재단 이사장직을 내려놓은 정인조 씨. 현직에서는 떠났지만 정 씨가 일생 동안 뿌린 기부 철학은 점차 부천 시민의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천희망재단은 지역 출신인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 선수와 함께 기부 문화 조성에 앞장서는가 하면 기부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지난해부터는 일상 속에서도 기부가 가능한 키오스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부 문화는 좀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도 좀 봐야 됩니다. 내가 기부하고 싶을 때 소액이라도 바로 결제할 수 있는 문화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투명성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부천에 든든한 그런 재단으로서 계속 오래 될 수 있도록. 정인조 명예이사장의 남은 소망은 하나입니다. 100만 원 좋고 1000만 원 좋고 아니면은 1%도 좋고 0.1%도 좋다. 내가 이 지구로 여행을 왔다. 간다는 어떤 그런 하나의 증표로 그런 운동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간절합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대가 없이 나누는 마음.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지역사회 곳곳을 밝히는 불빛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